안녕하세요. 달리는 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도매처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매처와의 관계에서 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품절이 된다든지 가격이 올라가고 도매처에서 공급이 끊긴다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이 도매처와의 관계에서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바꾼 사례들과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위기로 그냥 끝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도매와 저희 소매와의 관계는 여러분도 당연히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도매는 아이템을 제조업체로부터 대량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중국의 제조 공장을 컨택해서 브랜딩한 아이템을 가져오는 업체가 되겠고요. 저희 같은 소매는 그 상품을 사입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위탁 배송처럼 도매처에 있는 상품을 판매만 하고 정보를 넘겨서 발송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소매들은 도매처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매처에서 물건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저희만의 브랜드의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매처에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품절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도매처를 통해서 저희가 돈을 버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부당할 수도 있고 도매처에게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소매들이 이 도매처에 흔들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덜 휘둘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영감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사례는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제가 앞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휴대용 선풍기로 큰 수익을 보게 됩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처음 올려놨을 때는 잘 판매가 되지 않아서 어린이 대공원 앞에 가서 판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마케팅도 하고 광고도 하다 보니까 제 상품 페이지가 휴대용 선풍기 대표 키워드의 1페이지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도매가는 한 5,000원쯤으로 받고 있었고 한 8,0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개도 판매가 된 적도 있고요. 60개가 판매가 된 적도 있고 이렇게 매일매일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쇼핑몰을 운영하시다가 매출이 아닌 순수 마진으로 하루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일주일만 해도 50만원에서 한 100만원 될 것만 같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기쁜 마음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사장님 전화가 오더라고요. 도매처 사장님 전화가 오면 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이 사장님이 제 상품을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휴대용 선풍기 같은 경우는 이 충전용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배터리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휴대용 선풍기 기기에 대한 KC 인증뿐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지 모르고 판매를 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동료 사장님이 벌금을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네이버 뉴스에 휴대용 선풍기 폭발 사고가 여러 건 난다고 기사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본인도 이제 인증받았던 만료기간이 거의 끝났다고 하면서 제 상세 페이지를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국산 배터리 5,000원짜리 사서 갈아 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저한테 10,000원의 도매가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휴대용 선풍기 시장의 일반적인 시장가가 이미 9,900원에 무료 배송 7,000~8,000원짜리 휴대용 선풍기도 많이 있는 상태여서 내가 10,000원에 도매가를 받으면 저도 최소 마진을 붙여야 되니까 14,000원, 15,000원에 판매를 하면은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그냥 내리고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1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많은 구매평도 받았고 그리고 광고도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이 상품 페이지를 그냥 내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장님한테 10,000원의 도매가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국산 배터리가 뭔지 찾아보니까 국내에 있는 제조 기업에서 만든 배터리였고 그 안에 들어가는 폭발을 방지하는 셀이 LG에서 나온 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LG로 한번 홍보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LG 정품 배터리 이런 식으로 썸네일에 로고를 표시해서 판매를 시작했더니 기존에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들을 한번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친구들이 갖고 다니는 휴대용 선풍기를 보고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막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10,000원짜리 사는 것도 싸니까 좋지만 15,000원, 16,000원짜리라도 국산 배터리를 사용했고 LG 정품 배터리를 사용했다고 이제 홍보하는 이 휴대용 선풍기를
사주는 겁니다. 제가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둬서 마케팅을 했더니 판매율이 더 올라갔고, 마진도 제가 금액을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마진도 거의 2배로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20만원 벌던 게 하루에 막 30만원까지도 벌고, 이 배터리를 바꾸기 전보다 더 잘 팔리고 더 마진이 많이 남게 된 거예요. 이때 느낀 점이, 도매가가 2배가 올랐으면 판매가 되지 않을 거란 이 생각을 깨고, 그 바뀐 이유의 본질을 생각해서 그 배터리의 장점을 찾아낸 다음에 그 장점을 포인트를 줘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닥쳤던 도매가 2배로 오른 이 위기를 마케팅으로 잘 극복을 한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핫팩을 판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핫팩 같은 경우는 겨울 계절 상품이다 보니까 10월, 11월 이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여름에 계절 상품으로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 핫팩을 미리 올려두고 마케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네이버 스토어팜의 1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팔고 있는데 또 도매처 사장님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그 소셜에다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인가? 하여튼 그때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하루에 2,000건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위탁 배송을 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끊겠다는 표현보다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뒤부터는 상품을 좀 내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뭐 야속하긴 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은 남은 물량은 적은데 본인들이 직접 팔면 제가 판매해서 갖는 마진까지 본인들이 가질 수 있고, 제 마진을 빼고 그냥 도매가로만 소셜에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핫팩을 1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막 광고도 진행했고, 그리고 또 판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구매평도 쌓여 있는데 또 내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진보를 판매하다가 한두 건 품절이 났을 때 도매매에서 똑같이 생긴 진보를 대신 발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떠올리면서 이번에 핫팩도 똑같이 생긴 다른 상품을 찾아봤습니다. 겉표지까지는 똑같은 걸 찾지 못했고, 이 내부에 들어가는 저 핫팩 모양은 똑같은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제가 하루에 50개에서 한 100개 팔고 있는데 저에게 좀 좋은 가격으로 도매를 달라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제가 기존 업체한테 받던 도매가보다 더 저렴한 금액에 이 핫팩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도 당연히 위탁 배송을 해주셔서 기존대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팔더라도 도매가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큰 마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바꾸면 고객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상세 페이지에다가 핫팩을 업그레이드 했다, 올해 저희가 상품을 업그레이드 했고 그러면서 디자인도 바꿨습니다 라고 상세 페이지 메인에 써두었고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니까 이 디자인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성능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품을 잘 판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매처로부터 아이템이 없다거나 판매를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 그래도 열심히 상세 페이지를 관리했는데 지워버리면 아까우니까 이렇게 거의 비슷한 상품을 찾아서 바꿔놓는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 핫팩을 다른 업체의 핫팩으로 바꿈으로써 더 큰 마진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바꾼 그 업체와 관계가 좋아져서 그 업체에 있는 다른 아이템들도 한 20가지 정도 더 올려서 판매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매가가 올라간다거나 그리고 아이템이 품절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사례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기라는 게 결국 어떤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 변화 속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안에서 내가 이걸 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기를 그냥 위기로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제가 큰 수익을 1년 정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상품인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업체에 이제 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A 상품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A 상품을 그 도매처를 통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 도매처는 소셜이나 오픈마켓에서는 잘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하더라도 대표 키워드에 맨 뒷장까지 밀려 있어서 제가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데,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둘째 날부터 7개에서 8개 정도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A라는 상품을 파는 업체는 그 블로그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판매하기는 많이 수월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그 SNS로 마케팅을 해봤고 결국에는 제가 그 대표 키워드의 1페이지에 통합 검색까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매처에서도 많은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갑자기 도매처에서 위탁 배송을 엄청 많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위탁 배송은 저 혼자 하고 있었는데 불과 한 6개월 만에 10개 이상의 업체에서 다 위탁 배송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도매처에서는 본인들의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셀러들을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매가를 약 한 4,000원 정도 더 올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18,000원에 받고 있었으면은 22,000원까지 도매가를 올렸습니다. 더 이상 팔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래도 충분한 마진폭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도매처에서 본인들의 지인에게 아이템을 주면서 직접 판매를 시작했고, 시장 가격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35,000원에 최저 판매 금액이 있었으면은 본인들이 지인이 판매하는 스토어팜은 34,000원에 판매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둥, 그리고 제가 그럼 현금으로 하면 똑같은 가격에 팔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을 더 싸게 팔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판매 수량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점점 제 거는 하나둘씩 밀리고 그 스토어팜은 점점 올라가서 결국에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가격이 제가 더 비싸게도 팔고 도매가도 올랐지만 전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업체에서 12월에 본인들 사업을 접을 거니까 이제 판매를 중단하자라는 통보가 오게 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위탁 배송이 너무 많아지면 또 도매처에서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걸 다 이제 끊어내고 본인들이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도매처에서 자체 브랜딩을 하고 있는 아이템을 도매처에서 직접 더 싸게 팔기도 하면서 이 도매가까지 올리는 건 도저히 제가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A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쇼핑몰은 매출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력으로 판매하던 아이템이 없어지면서 쇼핑몰에 대한 좀 회의감도 느끼게 됐고,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럴 때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이 노하우들이나 이런 사례들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공유가 되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한번 유튜브라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시작했고, 첫 영상이 6만을 찍으면서 제가 구독자가 3,4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A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처가 저에게 이런 공급을 끊으면서 극복은 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이 유튜브를 하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시든 본인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실 때 위기가 찾아오면 그걸 극복하는 걸로 기회를 삼을 수도 있지만, 그걸 그만두고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결론은 결국 그냥 위기는 극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자, 아니면 밖에서 기회를 찾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